모의고사 건축방학 2회입니다. 시험 날짜는 얼마 안 남았고, 요번에 접수하신 분은 남은 시간 더 열심히 바짝 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은 다시 그 기간을 만큼 더 대비하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방학 2고, 건축방학은 법에서부터 다 출발한다 생각해서 건축물 피난 방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PPT 파일은 오늘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좀 애먹고 있네요. 그 전에 우리 교재에 있는데 전체 흐름을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내장재 한번. 내장재는 요번 시험에 나옵니다. 내장재는, 우리 책 교재는 38페이지에 있었고요. 지난 모의고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었고, 그죠? 우리 교재 보면 36페이지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요. 내부 마감과 외부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용도에 따라 가지고 마감재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내부냐 또는 외벽이냐 뭘 설치하냐는 거지. 외벽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기본 개념이 우리는 없었어. 왜냐면 밖에 불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외벽을 보면 또 뭐가 빠졌습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하면 지금 내장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재질 마감재죠. 마감재는 내부가 있고 외벽이 있는데, 외부는 굉장히 간대했어요. 뭐 굳이 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바깥쪽에서 타는데 사람이 안에서 죽을까 이런 생각했었지. 근데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장난 아니거든. 이제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벽에 지금 밖에 있는 형태들을 다시 한번 3층에서 9m 이상 해서 어떤 재질이냐, 불연재, 난연재 써야 된다. 불연재, 준불연재 써야 된다. 난연재 할 수 있는 것은 층간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만 완화가 돼 있으면, 그죠? 완충할 수 있는 형태가 있으면 굳이 불연, 준불연재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지. 외벽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떠한 용도, 층수 규모 이런 것들을 보면 외벽이 불연재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연, 준불연. 근데 불연, 준불연재 대신에 난연재를 쓸 수도 있다고. 난연재. 그 이유는 이 부분에 화재 확산에 대한 완충이 생기거든.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그죠? 그래서 마감재로 전체를 볼 수 있거나 하면 이제 난연재로도 쓸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 형태는 잘 한번 보고 가시고, 그리고 마감재 관련해서는 두 개 다 봐야 돼요.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법하고 잘 이해하고 용도 봐야 되고요. 건축물 피난 방안, 우리 건피방이라고 보통 쓸게요. 이렇게 해서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상세 내용이 건피방에 있어. 그래서 그게 섞여 있는 게 우리 책 교재에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이렇게 적혀 있어.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불연, 준불연재, 난연재를 정리하다 보면 우리 쉽게 이해하는 것 부분 뭡니까 하면 어떠한 시험을 거칠까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 그거 따라가는 형태는 시험은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시험은 잘 봐놓으세요. 시험은 불연재일 때는 어떤 시험을 하고 준불연재, 난연재일 때는 어떤 시험을 하느냐. 공통시험이 있어. 공통시험을.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면 쥐를 어떻게 죽일 거냐라고 보통 시험하는 거죠. 엄청 잔인하게 흰 쥐를, 그죠? 이거 갖다 우리는 가스 유해성이라고 불러. 유해성. 이 시험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불연재는 불연성 시험을 추가로 해. 이렇게 이해하세요. 불연성 시험. 준불연재, 난연재는 뭡니까? 태웠을 때 방출 열량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열 방출률 시험. 또 이런 말을 쓰죠. 영 발출률 시험 또는 콩칼로리미터 시험이라든지 써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방출 열량이 얼만큼 나올 거냐를 보는 거지. 총 열량은 8메가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죠? 그리고 10초 동안에 최대가 200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단위를 좀 더 잘 이해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 태우면. 그래서 총 범위는 이 부분을 더 크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최대 구간이 200을 넘어가면 안 돼. 10초 동안. 요 두 가지 시험을 해. 하지만 태우면 연기하고 여러 가지 다 나오겠지. 그 부분을 배제하고 있어요. 우리 시험 자체가.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형태, 그러면 유독가스로 측면에서 뭡니까? 연기 나올 건데, 연기.
연기가 얼만큼 유독한지를 봐야지. 유독한지를 예로 보고 있다고. 가스 유해성 시험. 이렇게. 그래서 쥐를 넣어서 태웠더니 쥐가 몇 분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거 했는데, 그치? 판에 토치 같은 거 써서 불을 봤어.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겠지. 연기를 집합시켜서 쥐가 이게 안에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돌고 있어. 그때 연기가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쥐의 행동이 정지되는 시간을 따져. 그 형태를 9분 동안 따져. 9분 동안. 그래서 쥐 평균으로 몇 마리, 8마리 했었는데 누가 몇 마리가 몇 초 이내에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제품은 쓰지 못해라고 나오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까지 다 봤어. 그러면 빠져있는 게 어디 거냐? 그게 많이 중요하지. 그래서 별표를 하나 치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더 나온다고 생각하고 단열재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엄청 커. 내장이나 외장에, 내장이라 한번 볼게요. 내장, 내부냐 외부냐 둘 다 이제 마감제를 쓸 건데, 단열재 했었을 때 어떻게 해라는 상세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심합니까? 불 났는데 내부가 탔는데 우레탄폼 같은 경우에는 유독가스 나오죠. 나왔었을 때 대한 기준이 없어. 얘는 재질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 단열재가 지금 사각지대예요. 왜 이걸 갖다가 아직도 안 만들고 있을까요? 외국계는 다 만들어놨었는데 이게 힘의 논리예요. 아직까지는. 이거 만약에 해버리면 산업이 다 망해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선진국에서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거니까. 그 부분을 보고 그 흐름을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가스 유해성은 그러면 G 사망이네요. 그죠? G 사망. 이 G 사망이 얼만큼 정성적이냐는 걸 보라는 거지. 의미가 없잖아. 쥐가 그 상태가 어떤 게 안 좋았어. 쥐들이 좀 상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쥐를 갖다가 다 데리고 왔는 거라. 근데 그 쥐는 너무 빨리 죽어버려. 나가리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정량적이고 좀 더 정확한 측정법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이해되죠? 예, 쥐 죽이갖고 되는 거 아니지. 또 뭐였습니까? 우리 피난 이런 것들 보면 식별도 있다, 식별도. 저도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보여. 지금 내 눈하고 20대 때 내 눈은 피난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어. 잘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렇게. 이라고 피난할 수는 없잖아. 그걸 요청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논리를 따질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스부터 한번 출발하면 되겠지. 이렇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산화탄소는 과거 어디서부터 우리가 정리하면 되냐면 연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연소 생성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소 생성물에서 나와요. 연소 생성물에 대한 메커니즘은 흡분 혼연배부터 찾아오면 돼.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흐름을 자꾸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흡분 혼연배. 배출. 얘 배출이 연소 생성물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죠? 연소 생성물은 총 4가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열과 연과. 열도 발생하고, 연기 발생하고, 가스 발생하고, 화염이 발생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덩어리를 하나를 보는 거지. 어떤 가스냐, 가스라 포함되어 있던 어떤 연기냐, 이렇게 볼 거지. 이 연기를 이렇게 갖고 왔어. 연기. 이 연기 중에 사람 잡아먹는 연기 중에 1순위가 일산화탄소야. 이해되죠? 일산화탄소 하면 무슨 수치만 기억납니까? 그러면 1.28만 기억나. 시험지에서 그것만 정다니까. 그러지 말고 한 단계 그 위에 있는 0.64가 얼마 만에 사람이 죽습니까? 하면 발매를 할 때마다 시간은 2배로 살 수 있어요. 0.64를 외우는 게 더 낫지. 합격하려고 하면. 잘 이해해서 보세요. 그럼 이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싶어. 자, 중요한 놈은 측정이지, 측정. 이 측정법에서는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거, 단일가스냐, 혼합가스냐,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느냐, 조금만 측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눠.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접촉식이 있어. 접촉식이 있고, 비접촉식이 있어. 접촉식은 뭡니까? 그러면 소자에 연기가 와서 반응을 하는 걸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이걸 이렇게 세울까? 접촉식이 있고 비접촉식이 있어.
비접촉식. 이렇게 나누신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접촉식을 보면, 요번에 시험에 나오지. 뭐가 나옵니까? 라면, 얘를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야. 나는 이런 게 질문인 거예요. 가스가 얼마큼 난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시험 문제에 가스 누설 경보기 이렇게 써. 이해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일산화탄소 감지기 이렇게 써. 또는 가스 감지기. 이렇게 쓸 거예요. 한번 이해하세요. 법이 완전히 개정됐으니까 가연성 가스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분리됐어요. 이거 외우고 가세요. 라고 했었어. 그죠? 여기서 쓰고 있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얘가 접촉식이야. 접촉식. 되겠습니까? 접촉식에 뭐가 있습니까? 소자를, 이때 소자는 백금의 열을 가하는 상태지. 그죠?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을 하세요. 백금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열을 가하면 입자들이 와서 걔랑 접촉하는 순간 저항이 줄어버려.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 소자가 만약에 소자를 어떤 식으로 꾸미면 가장 좋을까 하면 소자를 이렇게 휘스톤 브릿지처럼 꾸며놔. 이렇게 합시다. 똑같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 안에 어떤 센서 하나 넣고 이렇게 전원을 인가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가 외부, 얘가 내부네. 내부는 보호하고 있고 외부는 열어놨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와. 이 자식이 와. 오는 순간, 접촉되는 순간 흐름이 전류가 저항이 점점 낮아지면서 증가해. 그러면서 열로 증가해. 전류가. 그걸 측정해.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소자에 따라서는 전기편에 있어요. 감지기 오늘 종기 책 받을 건데 반접기야. 반접기. 세 가지. 반도체식이 있고요. 그리고 접촉 연소식이 있어. 그리고 기체 열 전도식이 있어. 세 가지. 반접기 외웁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예전 방식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걸 써. 이해됩니까? 아직도 이걸 써. 왜? 그냥 단일한 가스를 측정할 때는 단순한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촉식이에요. 요 두 개의 비교는 단일한 가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측정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식한 방법이지. 너무 심플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비접촉식으로 가자는 거지. 자, 비접촉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합시다. 뭡니까? 하면 일산화탄소 이 기준점으로 뭘로 활용을 할까요? 이런 것이.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갖고 올 거야. 얘를. 자, 분자야, 분자. 어떤 분자? 가스 분자야. 가스 분자. 가스 분자 이렇게 있어. 가스 분자. 가스 분자는 어떠한 화장이 오면 걔를 흡수해버려. 이해됩니까? 빛을 비추면 흡수하기도 하고 투과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해. 흡반투야. 자, 흡반투. 근데 어떤 가스마다 특정한 파장을 제일 많이 흡수하는 데가 있어. 이해됩니까? 흡수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얘가 제일 흡수 잘하는 파장을 맞춰주면 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광원이 있고, 이때 광원을 몰랐습니까? 하면 적외선을 쓸 거예요. 인프라레드를 쓸 거예요. 뿌렸는데 이 일산화탄소 가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제일 반응이 좀 심할까요? 라면 몇만 하나 넣어주면 되겠지. 4.6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는 4.2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CO2는 양념 삼아. 우리가 배우니까 4.64 정도 되는데 4.6 이렇게 배울게요. 요때 제일 많이 흡수해. 이해되지, 원리가? 그럼 흡수하는 거구나. 그럼 흡수했었을 때 나머지 투과하거나 나머지 반사되는 걔 양이 얼만큼에 따라서 가스의 양을 알 수가 있게 돼. 엄청 신기하죠? 예. 분자가 있으면 빛을 비췄는데 CO2가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흡수된 나머지 양을 가지고 이 가스가 얼만큼인지를 알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걸 쓰는 방법을 우리 IR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순서. 비접촉식의 방법 중에서 IR법이 있어요.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라면 이제 투광기나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 단순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약간 라운딩 돼 있는데 여기에 LED 강원이 있어. LED 강원.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 있어.
두 가지입니다. 흡강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압으로 전환하는 파트가 있어요. 전압으로 변경시켜줘요. 이건 흡수하는 형태.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열어놓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가스가 지나가. 일산화탄소 입자들이. 여러 가스들이 지나갈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광원이 쏘아지면서 돌아다니겠지. 이해되지요? 그러면 광원이 나가는 양이 있어. 이 양을 갖다 우리는 I0로 합시다. 그냥 쉽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양이 있겠지. I. 그리고 줄 거죠, 당연히. 왜? 일산화탄소가 얼마의 대파장? 여기서는 요 광원을 얼만큼 사이즈로 보낼 거냐? 파장이 중요해. 파장이 중요해요. 그 형태로 해서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를 판단하고 걔를 전압으로 전환해서 보기고였을 보실 거야.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구조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적외선 LED예요. 여기가 IR LED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개선되어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있지. 그래서 NDIR이라고 불러. NDIR. 쭉 나갈 거니까 순서대로 다 봐놓으세요. NDIR은 IR과 거의 유사해. 근데 뭡니까? 그러면 듀얼로 바뀌어. 뭐가 바뀌어? 수광부가. 여기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형태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게 광원 소자라. 이해됩니까? 수광부. 빛을 받으면 전압으로 전환하는 전류가 흘러가는 소자들이 달려있겠어요. 이해해 놓으세요. 여기 우리가 들어간 형태는 광전 소자겠다. 그죠? 이해됩니까? 광전 소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시겠지. 여기. 그 광전 소자를 단일로 쓸 거냐, 듀얼로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분리를 할 거예요, 우리. 요게 이제 뭐 감로늘박한 형태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비분산형이에요.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전기 파트 할게요. 비분산 IR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차이는 IR에 대한 수광 파트가 한 개로 되어 있느냐, 두 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신뢰도는 점점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이해해 놓으세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감지판 내부에 연기 입자가 들어오게 돼서 LED 광원을 막고 흡수한 나머지 광원의 양을 측정해서 이 연기에 대한 농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요만큼은 단일 가스에 강해요. 이거 같이 쓸게요. 단일 가스. 이해됩니까? 일산화탄소의 흡수 소자만 달려있는 타입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럼 이 너무 단순해. 그럼 일산화탄소밖에 측정 못해? 지금 여기까지지. 그럼 여기서 더 개발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수행 문제 얼마 나왔던 FTIR이라는 게 있어요. FTIR.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FTIR은 뭡니까? 프리에 트랜스포 IR이라고 해서 인프라레드지. 그죠? 얘네들은 좀 다른 방식을 써. 그 다른 방식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전기책을 지금 안 들고 와가지고, 전기책에서 그림을 한번 갖고 올게요. 연소 파트에 우리가 있는데, 연소 파트에, 요렇게 하면 쉽게 이해합시다. 그죠? 엄청 단순한 구조로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광원이 있어, 광원. 광원이 반사를 시켜. 그럼 광원이 내려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스플리터라고 하는 부분, 빔 스플리터. 빔 스플리터가 이렇게 대각으로 휘어져 있는데, 얘의 역할은 뭡니까? 하면, 빛을 분산해 줄 거예요. 분산. 빛을, 얘가 필터인데, 분산시켜. 분산. 그렇죠? 빛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는 일로 가서, 이 부분을 이동거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동거울. 그리고 하나의 빛은 이렇게 투과가 돼요. 빛이 분리가 되는 구조. 빛이 분리가 돼. 이 형태는 고정거울이에요. 얘를 고정. 이해해 놓으세요. 조금 더 당길까? 이렇게. 이 부분을 빔 스플리터라고 불러요. 스플리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빛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시료를 만나. 시료 이후에 데이터를 흡수해. 데이터를 확인. 이렇게. 구조가 엄청 단순해. 그럼 엄청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면 FTIR은 거울 두 개로 빛의 분산을 활용할 수가 있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면 얘 거울과 이동 거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면 파장대를 한번 더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파장. 빛의 파장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볼게요. 고정 거울하고 이동 거울.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파장. 빛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떨 때 이 두 형태가 가장 이상적으로 고정을 세팅을 딱 맞추는 순간 얘네들은 이렇게 돼. 겹쳐져. 위상이 겹쳐져. 이해됩니까? 그래서 크기가 더 커져. 크기가 더 커진 형태. 이때 신호가 제일 커. 신호 최대. 신호가 최대돼. 그러면 잘못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됐었을 때 옆에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떤 놈은 이렇게 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떤 놈은 위에 있는 파장대는 이렇게 됐었을 때 이해됩니까? 이럴 때가 최소가 돼. 이해되죠? 예. 요 거울을 잘못 조절해서 요걸 파장을 갖다가 위치를 정확하게 못 맞추면 이동 거울로 조절하거든요. 요렇게 조절할 거예요. 고정 거울 하나 두고. 그러면 반사돼서 겹쳐지는 빛이 요렇게 쪼이게 돼요. 그때 신호가 최대됐었을 때 시료에 대해서 보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의 형태가 연기가 없을 때 상타고 이 부분에 대한 형태가 연기가 있을 때거든. 요 뒤의 차이가 흑광률로 측정이 돼요. 흑광도. 그럼 방법은 똑같아. 뭐 측정합니까? 하면 얘네들은 또 뭐가 됩니까? 하면 여러 가지 다중가스가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하면 원래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 빛은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 파장 엄청 복합으로 가지고 있지. 근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형태는 뭡니까? 하면 IR이야. IR. 왜 IR입니까? 라고 하면 이러한 가스들은 그죠? 운동을 해. 신축과 진동과 뭐 다양한 형태 있거든. 그래서 어떤 원리입니까? 라면 적외선을 쪼이니까 흡수가 얼마큼 되느냐는 거지. 흡수. 그 흡수의 양을 가지고 야, 이 가스에 대한 양과 종류와 크기를 알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 어떻게 우리 두 가스만 한번 해보셨었지. 자, 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4.2 마이크로미터 정도 파장으로 검출이 돼. 무슨 말입니까? 4.2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대한 파장을 쏘이면 일산화탄소 흡수를 거의 많이 해버려.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니까 빛이 도달된 게 얼마 없구나 라면 일산화탄소 많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산화탄소는 4.6 마이크로미터 정도. 요 두 가스를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방식인지 여기 갖고 올게요. 요 덩어리를 이렇게 네모쳐서 우리가 말하는 불꽃 감지가 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하늘음이야. 너무 신기한 게 똑같은 원리야. 왜? 무슨 말입니까? 하면 불이 났어. 이렇게 볼까요? 넘어갔네. 자,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연소 생성물은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죠? 우리가 요렇게 확산화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확산화염이라 하면 중간 생성물이 튀어나올 거야.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어. 이렇게. 얘네들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특징 자체가 어느 정도에 대한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해놓으세요. 요거. 이때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것들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형태를 감지기가 쳐다보는 거야. 소자 입장에서. 이때에서 적외선이 나오게 돼. 나오면 쳐다보고 있는 소자가 있어. 이렇게. 얘가 IR 감지기야. IR 감지기. 그래서 얼마큼 떼왔습니까? 하면 요러한 수광 소자 뚝 떼와가지고 여기 붙였어. 딱. 그게 불꽃 감지기.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광은 얘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스가 뭐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려면 발광구를 갖다가 한 통 안에 넣어가지고 보는 거야. 그 구멍만 뚫어 놓으니까 연기를 태운 거야. 이렇게 상자 안에. 이해되죠? 그러면 연기가 들어왔었을 때 빛에 대해서 흡수율을 확인하는 형태는 요 부분. 측정법. 이렇게.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 다시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예. 연소 생성물의 형태를 일산화탄소, 이런 가스들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접촉식과 비접촉식인데, 접촉식은 과거법이에요. 반접기. 우리 시험 문제가 반도체식, 접촉연소식, 기체열전도식 이렇게 나와. 지금 쓰고 있는 형태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단일한 가스밖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좀 더 비접촉식으로 정확하게 양까지도 측정하고 싶다. 이까지는 양을 좀 확인하기 힘들어. 메커니즘 어떻습니까? 하면 CO2가 일산화탄소가 있더라 그러면 저항이 줄게 되고 흐르는 전류의 양이 커짐에 따라서 측정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되어 있지. 얘는 어떤 비접촉식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얼만큼 광량에 대한 축소를 알 수 있어요. 광량의 축소로 알 수 있더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방법들 이해해 놓으세요. 이해되죠? 가서 이렇게 보내는 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형태를 한번 보면 되겠지. CO2가 CO2가 4.2인가요? 4.35지. 이게 낮은 수겠네. 이게 높은 수로 돼 있고. 한번 잠깐만요. 한참 쓰다 보니까 94. 좀 내 안에 또 빠졌네. 4.1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4.2. 죄송해요. 4.2. 얘가 4.6. 이렇게. 수정. 좀 해놔주세요. 네. 그 형태는 파장대 맞춰가지고 보면 되겠지. 그죠? 네. 그 형태의 방법을, 잘 한번 이해해보고. 그러면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해가 우리 안 되는데 나중에 가서 한번 해보긴 할 거예요. 파장은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연습을 그림을 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그죠? 하나의 여기까지 오는 형태,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까지 가는 형태를 주기라고 불러. 이렇게. 이걸 주기가 이제 t. 시간에 단위에서 세크에 대한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이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장이야. 파장. 얼만큼이냐, 거리냐, 알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우리가 보면, 이렇게 흘렀다. 여기 4.2다. 4.2 마이크로미터다 하면 얼마고? 그러면 좀 더 얘보다 더 장파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4.6. 되겠습니까? 파장대가 점점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 형태를 보고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 건데 흐름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요런 형태예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스가 나와가지고 인명이 손상되었어. 그럼 지금 우리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대표적인 예가 가스로 질식사하더라는 거지. 지금 못 쓰는데 지금 이 방식을 쓰고 있어. 이 방법 마냥 좀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험실에서만 거의 다 많이 써요. 방법이 좀 복합적으로 어렵고 기기도 비싸거든. 근데 점점 이런 쪽으로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상세히 알 수가 있어. 그죠?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건지 이렇게 보라는 거지. 진짜 건축방학 이 본격 1번이 배연창인데 배연창의 교재를 한번 보시면 하나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연창은 시험에 제가 출제 예상을 냈던 이유가 설치 대상이 조금 바뀌어서 설치 대상이 116회 때 25점짜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기는 좀 힘드니까 간단하게 이제 연기가 발생하면 연기가 이제 건축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이제 소방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네. 건축에서 보는 시각은 기본 개념이 배연이에요. 배연. 이 배연 속에서는 화재에 대한 확대,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시키고 그리고 연기에 대한 배출이 있겠지. 이제 주된 개념이고 우리 소방에서는 좀 뭐에 가깝습니까? 라면 재연인데 얘네들은 피난 안정성에 관련된 게 더 많아요. 피난 안정성. 물론 우리도 플래시오버를 고려하고 인접에 대한 연기가 퍼지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막고 있지. 이렇게. 그 형태 좀 더 잘 이해하면 되겠지. 요 지금에서 해당되는 시설은 뭘로 있습니까? 라고 보면 얘네들은 배연구부터 해서 배연창,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가 배연창, 그리고 배연설비. 배연설비는 뭐 우리 특비 부속실 같은 데 들어가요. 배연설비. 그리고 얘네들은 좀 더 어떻게 노대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크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라면 해당된 실에서 차단해서 인접구역으로 연소가 또는 연기 확대를 대한 최소 막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실 재연. 거실 재연은 순수 피난으로서 피난 안정성 확보예요. 안정성 확보. 그죠? 예.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한 재연이 있어. 특피라고 보통 부르고 또는 부속실 재연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속실 재연은 수직에 대한 피난을 관점으로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어떤 게 좀 중요합니까? 부속실 보호와 계단 보호가 핵심이에요. 부속실과 계단실에 대한 보호. 그 형태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양념철 하나만 더 하면 거실 재현은 뭡니까 하면 급기하고 배기를 같이 써. 급기, 배기. 그런데 우리가 특피하고 부속실 재는 무조건 급기만 해. 급기하고 급기의 양이 남는 것들을 빼줘. 그 남는 양을 유식하게 뭐라 부릅니까 하면 유입되어 있는 공기를 배출시켜. 유입공기 배출. 배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면 되지. 봐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럼 대표적인 이제 배연창은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하면 대상, 그죠?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 나와. 유효 면적. 유효 면적을 우리 교재를 펴서 56페이지 보니까 유효 면적 표가 있어. 이거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면적 산정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만 좀 기억하면 되겠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배연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죠? 가로 또는 세로에 대한 면적 합산이겠죠. 배연량에 대한 면적이 어떠냐를 따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첫 번째 나온 형태는 미석이 창이라 해서 이렇게 따지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 그죠? 그 관점으로 해서 한번 보면 요 부분을 H,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을 L, 폭을 W, Y대로 이렇게 놨어요. 관점. 그래서 어떻게 산정됩니까? 이 면적은 요거겠네요. 요렇게. 요거 끝이지. 그죠? 그 밑에 나와 있는 형태하고 종축, 횡축, 들창, 미들창 이렇게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만 조금 더 이해합시다. 그죠? 어떤 주된 거 있습니까? 하면 당구장 표시하고, 상부창이 있고 하부창이 있어요. 자, 상부창. 상부 부분이 있고 하부 부분이 있어. 요거만 조금 더 이해하면 면적 산정할 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상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부 부분은 순거리로 봐. 순거리. 순거리고, 그러면 하부는 어떻습니까? 라면 하부는 투영거리로 봐. 요렇게 하나만 적어 놓고 시작합시다. 그죠? 어떤 개념입니까? 하면 횡축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 횡축 한번 볼까요? 횡축의 사진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창이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완전 폐쇄되어 있었을 때 관점을 한번 봐놓으세요. 횡축을 보니까 요렇게 창을 돌렸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예, 이렇게 됐었을 때 상부는 어떤 거리를 보냐? 상부는 요 거리를 봐.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부는 어떤 거리를 보는데, 하부는 어떤 거리를 봐요? 하부는 요에 대한 면적만 봐요. 이렇게. 여기 둘 다 그냥 이렇게. L2, L1. 이해됩니까?
그래서 상부는 순거리를 이해하고 하부는 투영 딱 봤었을 때. 그럼 이렇게 한번 금을 꺼볼까요? 이렇게 창문 무다지에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원래 그냥 우리가 단순히 봤었을 때 열려 있는 면적으로 보는 건데 요걸 좀 더 이해시킬게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한번 세 가지 봅시다. 이렇게 관점으로 가운데 요 부분 또 요 부분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보는 투영 면적 개념이지. 그냥 딱 봤었을 때 투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가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만큼을 폭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이해되죠? 그런데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실제는 상부는 실제 계산은 하부는 똑같이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 근데 상부는 요 폭이에요. 요 폭을 따져보면 요만큼 될 거예요. 바뀌어지네, 책이. L1, L2네. L1이네.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죠? 이 부분을 투영. 여기에는 이제 실제. 요 순거리.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들창도 한번 보세요. 들창도 밑에 있는 하부로 열리는 거지. 우리 이런 창 많이 본다, 그죠? 이런 창 많이 보지. 이렇게 열리는 창. 봤어. 그러면 이 거리가 아니고 요 거리라는 거지. 하부. 이해되겠습니까? 네. 맨 아래쪽도 마찬가지. 맨 아래쪽은 반대네요. 요렇게 타임이지. 요렇게 열리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열리는 거. 요 거리는 투영이 아니고 순거리. 이해되겠지요? 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속뜻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가 상부로 해서 배출되는 데는 양이 정량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결과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상세한 내역 객체가 없기 때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라고 이해하면 돼. 되겠죠? 기준점으로 해서 상부냐 하부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창하고 요 창 중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하겠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방향 해놓고 빌딩풍 이런 것들. 빌딩풍 고려하면 얘는 이렇게 탁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요 그대로 뭐로 연결시킵니까? 이렇게 배연창 연결시키지. 이렇게 연결시키죠. 이렇게 촤르르 열리면 어떤 것들이 더 큰 용량을 가지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열릴 때. 그거만 찾으면 되겠다, 그죠? 요거 생각보다 안 어렵게 외워지는 부분이라서 외워놓으세요. 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고 2번 답을 엄청 잘 썼지. 답을 요게 이제 제가 요 파일로 올릴 건데 요 겁니다. 이제 화면을 좀 더 잘 보일 건데 G가 여기 있어요. G. 아까 그 이론적 설명할 때 이제 그림 파일이 없으니까 헷갈리겠지. 요 G가 있고 여기서 교반시켜서 태운 거 바로 나오지 않고 믹스시켜서 연기를 보내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엄청 간단하게 그려야 돼. 이해됩니까? 단톡방에 올릴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에 시료를 가열시켜요. 태운 연기는 나오겠지. 그리고 선풍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교반돼요. 그리고 보내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G가 돌다가 타임 멈추는 시간을 체크하는 거지. 여기 가스 유해성 가열 시험이에요. 되겠습니까? 가스 유해성 시험 장치 한번 보여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로 장비를 써. 이렇게 G 넣어놓고 뭐 할 부분이지. 요 시험 용지가 요돼 있다네요. 얘네들 밑에 하부로 들어가 있고. 이해되죠? 여기 좀 잔혹금칙이지. 그래서 이제 결과치가 나오면 요렇게 지금 요 곡선이 요렇게 돼 있어. 농도가. 그래서 얼만큼 사냐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거지. 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승인 받았다 못 받았다 9분 이상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 요거 이제 배연창에 관련돼서 설치 대상
설비에 대한 기준 잘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배연창 잘했고, 설치 기준 너무 잘했네. 이렇게. 이번 커먼 패스는 전체를 한번, 여기 이제 2번을 잘하면 이제 끝나서 2번이 다 연결되는 거라서 한번 봅시다. 이거 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전체 하나만 정리하면 이제 다 끝나.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합시다. 피난이죠, 피난. 피난을 공부할 때 우리 가장 속뜻은 뭡니까? 라면 정량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량성. 지금 뭐 수업 겸해서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이 정량성이라는 부분들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정량성이 시간 내 탈출하는 여부를 판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간 내가 뭡니까? 시간 내를 갖다 우리가 골든타임 이렇게 부르지?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 용도별로 해서 환경이 다 다르거든. 이때를 우리는 뭡니까? A셋이라고 부르자는 거지, A셋. 그죠? A셋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탈출만 되면 돼. 탈출.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지. 골든타임, 그죠? 여기까지 이제 탈출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요구되는 시간, 가능한 시간,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정량적인 피난에 대한 시간이다라고 생각만 해놓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 건축물이 이제 5분 정도를 이렇게 본다, 그죠? 그런 게 있구나. 판단 안 하고. 그 피난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 구조상으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라고 많이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서 2번을 보니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면 커먼 패스와 데드 엔드, 그리고 직통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리를 해놓고요. 그죠? 이 용어를 내가 2번을 출제 예상 문제로 내고 시험은 아직까지 잘 안 나온 형태인 그 이유가 뭡니까? 하면 우리나라는 커먼 패스하고 데드 엔드에 대한 개념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커먼 패스하고 데드 엔드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는데, 우리하고 외국은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한번 딱 보면 이 말을 할 수 있어. 이 말을. 요거부터 출발해 볼게요. 피난은 이렇게 합시다. 적으면 되니까. 피난 계단부터 출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요거 피난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 피난층 외에서 하나 출발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피난층 외에는 뭐가 핵심이냐 하면 거실에서부터 출발할 때 어디까지 도달하는 시간입니까? 하면 피난 계단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피난층에서는 뭐가 좀 중요합니까? 라면 피난층에서는 계단에서 첫 번째 계단에서 5개로 가는 출구 거기까지 가는 거리예요. 거리 지금 거리 몇 미터냐 따져볼 것이 몇 미터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라면 거실에서 5개로 가는 출구까지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치를 한번 적으면 되지. 요건 그냥 상식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지.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몇 메다? 30. 그죠? 그러면 30이 최소라. 그럼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니까 더 증가되겠지. 어떻게 증가? 40으로 할 수가 있네. 뭐 하면? 이렇게 볼까요? 40으로 할 수가 있네. 뭘 하면? 16층 이상 아파트. 이렇게. 50m로 늘릴 수도 있겠네. 뭐 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얘를 또 더 늘릴 수 있죠. 75m까지. 예, 반도체 공장. 그죠? 100m를 할 수도 있네. 무이나. 이거 무조건 내가야지, 무조건. 그죠? 네, 무조건. 요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지요? 여기까지.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 나온 형태는 5개 출구. 거실에서 5개 출구까지는 60m. 상기 기준의 2배예요. 네, 2배. 끝난 거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거 한번 보자는 거지. 피난 외층, 2층이나 3층에서 어떻게 탈출할 거야? 어떻게 탈출합니까? 마찬가지지. 요거도 이렇게 30m, 40m, 50m 조건이 똑같지. 이렇게. 같이 보세요. 뭘 뜻하는 거냐? 30, 30. 여기 기준은 같네?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서요. 옆에는 여러분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피난층, 요층, 나머지. 이렇게. 피난층, 나머지. 이렇게. 내가 사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차장에 대한 법이 따로 없어서 6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얘처럼 양념처럼 써놓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탈출했어. 근데 플러스 알파. 해외의 기준은 뭐가 여기서 추가가 됩니까? 하면 지금 이 내용이 추가가 돼. 커먼 패스, 데드 엔드. 이렇게. 복도가 있어. 복도를 끼고 있고 양쪽에 탈출구가 있어. EXIT 양쪽에 EXIT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아니 한쪽은 막혀 있다고 할까요? 복도를 하나 더 넣을까? 이렇게 양쪽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갔다가 돌아 나오는 탈출구가 없는 돌아 나오는 형태가 데드엔드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실내부에서 출구 열고 나왔을 때 양방향 피난되는 거리까지 요 부분을 커먼 패스 되겠죠. 공용 이용 도로까지 나올 때 막다른 부물에 대한 범위 데드엔드 요 기준이 있어요.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이 없어. 이 기준이 없으니까 국내는 뭘 씁니까? 자, 국내 하자안전 기준에 여기 좀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뭐 쓰잘데기 없는 걸 넣냐면 피난 이런 말 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쓰잘데기 있는데 효용성 가치는 좀 떨어지는 피난기구를 넣어요. 이해됩니까? 외국은 커먼 패스 데드엔드가 존재하는 보행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피난기구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외국은 피난기구가 없어. 피난기구로 탈출하는 것들은 도저히 상상도 안 하는 거지. 왜? 건축적으로 다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왔었을 때 양방향이 혼란이 일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놨어. 그리고 막다른 복도가 있으면 안 돼.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태. 어두워 죽겠는데 들어가니까 아니야.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시간 허비를 하면 안 되게 만들어 놨어. 거리의 폭을. 이해됩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괜찮아. 왜? 언젠가는 살 거거든. 그래서 피난기구를 놨어. 우리가 제일 믿고 있는 왕관기 있죠? 왕관기. 예, 왠지 타면 거단 내려간 사람보다 먼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왕관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커먼 패스 데드엔드하고 보행거리 기준이 명확하면 외국은 피난기구를 안 해요. 건축적 피난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는 보행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관점은 이해되나? 커먼 패스하고 데드엔드가 없어서 피난기구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요 기준은 어디에? NFPA 101에 예쁘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한번 피난로하고 통로하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한번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좀 더 중요하게 그러면 요 층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규모가 커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는 구조로 가는 거지. 구조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피난층이 있고 피난 외층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계단 구조가 바뀌게 돼.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죠? 어디까지? 그러면 5층 이상이고 5층, 10층까지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10F 여기까지 11층 이상부터는 11층 이상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는 거지. 이때는 우리가 피난 계단을 넣어. 피난 계단. 그죠? 얘는 뭘 넣습니까? 하면 특별한 피난 계단을 넣지. 특별 피난 계단. 두 계단에 마찬가지로 지하 2층까지 지하 3층부터 이렇게. 이때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계단 보호가 1순위예요. 계단 보호 1번. 그 특별한 피난 계단은 뭘 또 추가로? 전시를 붙어 보여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럼 그거보다 더 규모가 작으면 직통 계단을 해서 계단은 보호를 안 해. 계단의 구조만 이해하고 계단 자체를
내화라든지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원하세요. 여기까지 한번 점프해서 한번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또 뭘로 튑니까 하면 메모 해놓을게요, 그죠?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옥상으로 탈출하는 거지. 옥상 동그라미 치읍시다. OF. 자, 5층 이상이고, 5층 이상이고, 어떤 용도면 하나 배울게요. 안 해놨던데 인공집 문판 종주 뭐라고? 말이 너무 어렵네. 5개 계단. 5개 계단.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88페이지에 5개보다는 옥상을 먼저 가야 되지. 옥상을 먼저 갑시다. 옥상으로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5층 이상이고, 아까 글자만 따면, 그죠? 인공집이고, 인터넷, 그리고 공연장, 그리고 종교 집회, 그리고 문판 공주장, 이렇게죠? 문판 공주장,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글자만 따면 공주장. 이렇게. 이건 옥상으로 탈출해야 돼. 옥상으로. 5층 이상 규모에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분들이 뭡니까? 하면, 더 커지면 11층 이상. 11층 이상이면 헬리포트가 필요해. 11층 이상. 11층 이상이고, 옥상의 환경을 봐야지, 그죠? 예. 바닥 면적, 11층 이상의 면적이 만 이상이면, 옥상 플러스 뭐, 헬리포트. 그죠? 대상이 어떻게 되니? 11층 이상의 만이면 헬리포트로 탈출시켜야 돼. 중요하게 잘 봐놓으세요. 이렇게. 구조를 다시 이해하면서 보면 충분하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한번 봐놓도록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계단 2개도 엄청 중요하지. 계단 2개. 계단 2개는 요 계단이 1개였고, 그렇죠? 예, 그리고 5개의 계단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지. 건물 있으면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예요. 5개. 내부 계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별도 바깥쪽 계단을 만들기 엄청 힘들지. 그 5개 계단을 만들어놔라. 5개 계단은 뭡니까? 하면 공주집에서 만들어야 돼. 공주집, 공연장, 주점, 집회장. 공주집은 좀 크겠죠, 그죠? 300이고 집회장은 1000이에요. 5개 계단. 5개는 시험 잘 나와. 내부 피난 계단 시험에 잘 나와. 특별 피난 계단 잘 안 나와, 생각보다. 잘 안 나와, 아직까지. 2개가 잘 나와. 그죠? 중요해요. 공연장, 주점, 집회장. 중요하지. 이 구조도 잘 알아놔야 돼. 어떤 구조가 해야지만 사람이 사니? 형태로 좀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네. 그 다음 나온 형태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시간을 A셋과 R셋으로 따지느냐는 거지. 요 하나 더 이제 정량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핵심은 거실에서 피난까지의 도달 시간이에요. 거실에서 요 시간.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 이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R셋이 돼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럼 복도가 있지. 시뮬레이션 할 때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을 끼고 복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 집에서 나와서 계단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를 R셋이라고 할 거예요. R셋. 다시 배우세요. 그렇죠? 제실자가 탈출. 아니, 상식적으로 그럼 5층에서 불러서 1층까지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R셋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난 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 입구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렇게 갈 때 걸리는 시간 있죠. 이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를 따져서 걔를 R셋이라 불러.
체크하고 적으세요. 엄청 중요해. 엄청. 그죠? 그리고 결국은 옆실에서든지 불이 나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사람이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또 N셋이라지. 그래서 R셋이 화재 확산보다는 더 작아지면 탈출이 완료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어떤 개념인지. 그러면 거리로 따지보면 한 30m에서 최장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정리했도록 하세요. 그 용도별로. 그래서 주로 어디 쓸 것 같습니까? 라면 요거죠. 요거. 여기 전도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50m로 정도 해놔요. 50m 가는 시간 정도겠군요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건축법과 시뮬레이션이 연결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다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탈출 시간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지. 시험 문제 나왔거든. 자, 피난 시간 계산 한번 해볼래? 피난 시간. 피난 시간은 1번부터 어떻게 계산하느냐, 1번부터. 자, 거실에서 탈출하는 거. 저 끝에서 이 입구까지 얼만큼 걸려? 이렇게. 거실 내부. 거실 내부에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적읍시다. A 루트 T, I 루트 A. 끝. 이렇게. 여기 실면적. 실면적의 상수.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뭐 1.2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제 뒤에 나오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요. 복도 걸리는 시간은. 복도는 이렇게 합시다. 상수가 있을 거예요. 상수가 보통 이제 앞쪽에는 4예요. 4. 까먹지 마세요. 같은 의미니까. 루트 A 1 플러스 2로 돼 있어. 1 플러스 2는 도대체 뭐냐? 1 플러스 2는 실전부. 자, all이라고 할게요. all. 모든 실 복도 면적. 엄청 단순하게 다 외워지겠네. 4 루트 이 면적 하면 요걸 시간으로 가요. 안 오세요. 되겠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층은 어떻게 층은 8 루트 A1 플러스예요. 세 가지 끝이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엄청 간단하죠. 적어두고. 그렇죠? 시간 한번 얘기하겠지. 그렇죠? 엄청 중요해요. 엄청. 다시 한번. 피난층 외 거리. 피난층 거리. 피난층이면 계단에서 5개 출구까지. 거실에서 5개 출구까지. 정리를 하겠지. 그죠? 그래서 계단에서 5개 출구가 같아요. 피난의 층이라. 같고, 거실에서 계단까지 가고 5개 출구 간다 생각해서 2배다 생각하면 돼요. 2배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 이내면 되겠다. 그래서 30, 16층 아파트 40, 내부련 50, 반도체 75, 무인화 100. 세팅이지. 요거에 똑같은 거 2배. 이렇게 됐어요. 까먹지 않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층에서 좀 더 확대시키자는 거지. 층에서. 그죠? 그럼 여기서 5층까지는 계단을 보호하고 11층부터는 계단 전실부터 보호하고 이렇게 됐지. 되겠지요? 까지. 그래서 거실에서 피난 계단까지 가는 거리가 30m인데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얘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R셋이라고 부를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층이 더 커지면 다른 곳으로 탈출해야 돼. 1층으로 못 나온단 말이지. 5층 이상이면 옥상으로 가고 11층 이상이면 헬기를 도와줘. 됐나요? 이렇게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이 10,000 이상 되면 되는 거지. 한번 정리하고 거실에서 피난 계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R셋인데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한 거고, 실제 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하면 수계산이죠. 이 수계산 형태는 거실 면적의 상수를 곱하면 돼. 복도는 복도 면적, 실하고 복도 면적을 다 합산해서 4를 해주면 돼. 되겠습니까? 요 A 1 플러스 2를 8로 하면 층 피난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도 피난이 한 2배 정도 될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지. 2배 정도 걸리는 거구나 생각했대. 요거 시험에 나왔었고, 최근에 한번 얘들 다 시험 문제 예상 문제고, 그죠? 피난 계단, 5개 피난 계단 중요하게 보고 있지. 요 형태는 무조건 다 외워야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없고 외국에만 있는 커먼 패스 데드엔드 개념. 그래서 얘네들은 피난 기구를 필요치 않아. 우리나라는 커먼 패스 데드엔드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피난 기구로 피난 탈출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피난은 어떤 게 가장 1순위입니까? 건축이 1순위예요. 건축. 되겠습니까? 건축적으로 계단 많이 만들어 놓고 계단폭 키워 놓으면 돼.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든 거야. 한번 잘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답을 쓴 걸 한번 보니까, 커먼 패스가 뭐고 데드엔드. 그 상식적인 수치는 요거 적어놔야 되겠지. 수치는 요거 있죠? 30m, 15m. 이렇게 좀 외워야지. 여기서. 마찬가지다, 그죠? 직통 계단의 보행거리, 뭐부터입니까? 그럼 30m. 기본. 그죠? 그리고 아파트는 40, 50, 75, 100. 이렇게. 뭐 정리. 대놨다, 그죠? 30, 16층, 내화불연, 반도체, 무인화. 달달달 외우. 금방 외워집니다, 신기하게. 30, 40, 50, 75, 100. 끝. 구조만 생각하면 되지.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다시 얘기하세요. 피난층 외에서는 계단까지 가는 것들을 주목적으로 해. 실에서. 그리고 피난층에서는 5개 출구로 가는 걸 주목적으로 해. 우리 집 거리가 되는지 확인해서요. 다 건축법 통과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사각이죠, 이게. 사각.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나오면 거리가 더 길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시켜 놓은 거고, 우리는 반영돼 있고, 그렇지. 보세요. 구조 잘 그려놨다, 그죠? 이렇게 보고, 양방향에 관련되는 것들, 표. 다 무조건 이제 뭐 외우지. 피난 안전구역.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건축법 5대 암기상. 건축법 5대 암기는 닌자 이렇게 비수 꼽는 것처럼 하죠. 못 외우면 절대 떨어진다는 것들이 있겠지. 건축법에 뭐를 외우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첫 번째, 하향식 피난구. 무조건 하래, 하향식 피난. 두 번째, 피난 안전구역. 무조건 하겠지. 또, 첫 번째부터 얘기 안 했네. 내장재 무조건. 엄청 시끄럽지. 내장재 갈로하고 하재 학생 방지 구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 그죠? 그 다음 피난 안전구역. 하향식 피난구, 또 뭐,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또는 피난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더 중요해진 이유는 피난용 승강기에 드디어 재현, 환영. 재현이 들어왔어. 피난용 승강기 올해 나오지? 무조건 해야 되죠. 나머지는 뭘까요? 계단이겠지. 되겠습니까? 피난, 특별 피난 계단, 5개 옥내. 야, 이 자식아, 그 개수로 따지면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다 그 하나를 보는 거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겠죠. 피난 안전구역에 설치 기준 무조건 외워야 되지, 그죠?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 엄청 잘했죠. 안전구역 건축법이 어떻게, 단열지 어떻게, 불연지 어떻게, 승강기 어떻게, 이렇게, 그죠? 우리 책 78페이지에 있는데 앞글자만 따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봐보세요, 그죠? 저는 막 어떻게 바꾸는 게 피구 계단 급조 내비 배연 높기 뭐 이렇게 했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급구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나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죠? 좀 수시로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한계층 대표 공간 수업 때 한번 얘기할 텐데 보고 무조건 그죠? 급수전, 조명, 연락장치 높이, 배연 설비 이렇게. 나머지는 그 다음 나오는 썬큰. 썬큰 답 잘 적었고 똑같이 세팅 잘했죠. 썬큰은 저는 엄청 좋아하는 형태인데 썬큰 그죠? 썬큰은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4번에 지하에서 탈출 완료 이런 거지. 핵심이 지하인데도 외기 연결돼서 탈출하는 거지. 그죠? 80페이지 보면 그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썬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맞아 양념처럼 하면 그럼 지하 어떻게 할 거야? 지하 지상으로 올라오기 힘들어. 그럼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건축 구조가 있으면요 이렇게 홍을 파서 이게 지상이야. 이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놔. 이해됩니까? 여기를 썬큰이라고 부를 거지. 썬큰. 엄청 간단하네, 그죠? 네? 썬큰. 그러면 지하층에 있는 얘는 없네. 지하층에 있는 용도가 중요하네, 그죠? 용도. 그 용도에 따라서 면적이 필요해요. 7%, 3%. 맞습니까? 예. 네. 다 외우고 있지요. 그리고 외울 때는 저는 직경면 이렇게 했었는데, 그죠? 네. 직경면, 그죠? 거출, 출제 지침, 출제 거침 이렇게 했네요. 하나 외우세요. 직경면, 출제 거침. 직경면 출제를 거치는 거네. 면은 7%, 3%. 그죠? 직경은 폭 1.8. 경사로 직통 계단, 경사로 둘 중에 하나. 그죠? 네. 출입문 폭, 맞습니까? 재현 설비, 침수 방지를 뒤타 등등. 썬큰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뭡니까? 라면, 썬큰은 소방에서는 탈출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그죠? 환기하고 탈출 용도인데, 이게 큰 효용성을 가지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5번은 지난 문제 동일한 건데, 예, 눈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빼고. 6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6번. 5번 잘했고, 6번. 6번에 피난안전구역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인데, 지금 우리 83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8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초지법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서,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나와 있는, 거기에 피난안전구역에 적용되는 시설은 뭐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이게 소방시설과 기타 시설이 있어요. 기타.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외워지는 거지.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렇게 들어가지. 되겠습니까? 또 자탑 넣고요. 자탑. 또 뭐가 있습니까? 방열복, 공기호흡기,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 밤공기예요. 넣고,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 다. 피난 관련. 뭐가 있습니까? 피난 유도선이 있겠고, 유도등이 있겠고, 유도표지 있겠고, 맞습니까? 그리고 비상조명등이 있겠고,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겠고. 비상조명등이 있고, 휴비상조명. 다 아는 것이. 그리고 무제죠. 무통, 재현설비. 가볍게 외우세요. 간단하지. 오른쪽 뭐가 있습니까? 제세동기 있을 거고. 좀 추가로 놨으면 좋겠다. 제세동기. 그리고 반동면 있죠. 제세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얼마큼 놔야 되냐? 인원수의 10분의 1. 이렇게. 끝났지 뭐.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피난안전구역 다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7번에. 7번에. 다 외웠고. 7번은 제가 계단 낼까, 복도 낼까 했는데, 둘 다 중요해요. 계단도 중요하고, 복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계단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출발할 때, 자기가 계단, 그렇죠? 이 계단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직통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직통이라는 말은 참과 계단만으로 지상층에 한 번에 내려가지는 구조. 되겠죠? 위험도가 커. 그럼 직통 계단을 2개 놔야 돼. 되겠습니까? 이게 양방향이 핵심이 돼. 양방향. 엄청 중요해.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예. 그리고 위험도가 더 커져. 더 커질 때는 어떻게? 피난 계단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 그 다음에 5개 계단. 이렇게 나가요. 잘 한번 해놓으세요. 중요하게. 직통 계단이 2개 있는 구조 중에서 또 시험 이게 나오지. 또 다음 특이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 2개 안 놔도 돼. 이해됩니까, 흐름이? 이때 뭘 놓느냐? 대피 공간 놔. 대피 공간 못 하겠어. 그러면 옆집에 비상구나, 하향식 피난구 이런 것들 넣고, 하향식 피난구 등등등. 이거 시험에 잘 나오지. 그렇게 한번 했고, 그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86페이지는 좀 잘 알고 가세요. 계단폭. 이렇게 해서, 이거 팁. 이걸 좀 잘 이해하고 잘 적어주면, 얘 계단에 대해서 이해했구나. 계단폭이 용량을 뜻해요. 이해하세요? 계단을 우리는 한 20cm 정도 폭을 넓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 대수라고 하지만 그 폭 자체가 피난 용량으로 계산해. 피난 용량이 크면 클수록 R셋이 줄어들어요. 이해됩니까? 계단폭을 키우는 순간 많은 사람이 대피 동시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계단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계단을 어떻게,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단폭을 1.2m로 하면 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피난안전구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피난안전구역 안 해도 돼요. 어느 상황에서? 49층까지는. 이해됩니까? 49층까지 공동주택은 계단폭을 키우면 안 해도 돼. 피난안전구역 중간층에 머무를 필요 없이 동시 피난 가능하다고. 같이 흐름으로 잘 이해해 놓으세요. 중요해. 그 다음에 8번에 5개 계단 설명했고, 5개 피난이 되냐, 옥상 강장이 되냐. 9번 한번 보면, 9번 점프해서 이제 설명 잘 해놨죠, 이렇게. 그죠? 요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단폭, 그죠? 피난안전구역 제외, 이런 것도 잘 적어놨지. 잘 적었어. 공동주택 얼마 이상, 일반주택 1.5m면. 계단폭 1.5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다 돈이거든요. 5개 계단, 그죠? 공주집이죠. 주집. 공주집에는 계단 하나 더 있는 거지, 밖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놓고. 요거 이제 잘 그렸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면 잔소리 할 겁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탁탁탁탁탁 이러면 대충 그려놔야지. 너무 이제 이중으로 잘 설명했다, 그죠? 관람실 한번 볼까요? 95페이지에. 95페이지에 관람실을 보면, 관람실을 보면 우리가 대상을 딱 눈치채는 순간 이해되죠? 그래서 많이 본 놈이지. 맞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공집, 그죠? 300이 똑같고, 그리고 문화집회, 종교시설, 장례시설, 위락. 이렇게. 뭐하고 또 똑같습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이해 빨라. 좋네요. 옥상 탈출이야. 오게란다. 옥상. 필수예요. 구조 메커니즘을 이해해 놓으세요. 이렇게 사람들 많은 형태는 옥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페이지를 다시 한번 잘 적어야 되는 게 9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 95페이지하고 91페이지 같은 의미지. 이해되겠습니까? 뭐 추가가 되냐? 5층 이상이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겠죠? 옥상으로 가려고 하면 5층 이상인 놈만 대상이 되는 거지.
용도는 똑같은데 5층 이상인 경우 이 용도면 옥상으로 가고 옥상까지도 탈출해야 되고 이 용도면 출구 계단에 대한 관련돼 있는 관람실 내용이 나와라는 거지. 출구 기준 잘 해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요 한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수업 때 많이 했지만 관람실 복도 어떻게 할 거야? 관람실 복도. 복도에 개별이 있고 연속이 있어. 그렇죠?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개별 관람실 이렇게 생긴 거. 되겠습니까? 개별 관람실. 연속 관람은 뭡니까? 라고 하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연속 붙어 있으면 위아래 탈출구. 되겠습니까? 위아래 복도가 이제 양쪽 돼 있고 개별 같은 경우에는 위, 양쪽 다 있네. 되겠죠? 위, 아래냐? 양쪽, 위냐? 뒤쪽이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요 구조부는 이렇게 있다. 그죠? 6개. 주계단, 기둥, 내력벽, 바닥, 보, 지붕틀. 되겠습니까? 이 형태가 들어가져 있는 형태는 모범 답안에 올려놨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각 기준상에 주요 구조부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냈던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짤막하게 25점짜리를 언급하면 피난용 승강기. 이것도 5대라고. 무조건 하세요. 5대. 근데 5개 정도 안 외우고 출발하면 시험장 가는 마음이 무겁잖아요. 다 외우고 가라는 거지. 여기 우리 문제 2페이지에 보면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 그죠? 피난용 승강기를 시험 문제 또 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보면 재현에 대한 도입,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승강장 비교를 좀 많이 해놓으시면 제일 됐죠. 그래서 68페이지, 69페이지 승강장에 관련된 있는 기준들을 한번 정리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할게요. 자, 승강기가 있고 가서 할 텐데, 승강기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비상이 추가가 돼야 돼요. 어디? 31m.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31m. 또 이거 채가 안 팹니까? 이게 아파트면 주택법을 따라서 10층 이상이에요. 이렇게. 이 건축물이고 주택법이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비상용을 둬야 되는 거. 비상용은 안 둬도 되는 조건도 있어요. 그 조건도 중요하지. 비상용은 누가 하라면 소방관. 이렇게 하나 씁시다. 소방관. 이렇게. 그러면 제실자는 활용하면 안 되는 거지. 쓰지 못하게 하는 건데 정말 골치 아픈 형태 생긴 거지. 야, 아파트잖아. 아파트. 좀 봐주자. 겸용할 수 있어. 겸용은 뭡니까? 하면 승강기와 비상용을 겸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이게 최악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되겠습니까? 분리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요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재현이 어그러졌죠. 재현이 계단을 전시를 재현하는 거하고 승강장을 재현하는 형태가 겹쳐져 버린 거예요. 재현 기능이 다운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이해되지요? 이렇게.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데, 원래 이제 11층 이상, 요거 30m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높이를 보면 11층이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 높아지게 되면 피난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 피난용 대상은요, 안 치료할 거야. 접수만 한 거야. 몇 층? 30층. 30층 하면
피난용을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한 대 이상. 얘는 용량별로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이해하세요.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하면 승강기를 비상용으로 바꿔야 돼요. 개념이. 됐습니까? 승강기는 비상용으로. 공동주택법은 그래 돼 있고, 얘는 몇 대 설치하느냐로 있고, 일반 건물은. 그리고 그 중에 승강기 중에 한 대를 피난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질문해. 그러면 피난용으로 다 하면 안 됩니까? 안 돼. 이해됩니까? 전부 다 비상용으로 바꾸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니, 이해 좀 다르게 하시겠네. 승강기가 있어. 근데 나는 승강기를 다 비상용으로 바꾸고 싶어. 가능해. 이해되죠? 자, 승강기를 다 비상용화 시켰어. 가능해. 하지만 이 건물이 30층 이상이면 이 중에 하나를 뭘로? 피난용으로 또 바꿔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다 바꿨어. 안 돼. 이해되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주체가 비상용은 소방관, 피난용은 제실자 피난을용. 피난용이거든. 관점.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라면 방향이 중요하겠지. 방향.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방향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난층 기준으로 볼게요. 자, 요거 따지는 게 낫겠네. 자, 피난층에서 그 외층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피난층에서는 내가 승강기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해되죠? 예. 승강기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승강기 쪽 방향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층에서는요, 거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한번 해볼게요. 승강기야. 전실이 있어. 이렇게. 이거 볼게요. 여기에 지금 1층, 피난층, 나머지 층. 이렇게. 외층.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이해됩니까? 불나면 이제 들어가야 돼. 소방관이 들어가야 되지. 불난층에서는 나오는 구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되지요? 이렇게. 그러면 피난용은 불나면 승강기 쪽으로 가고 1층은 반대로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1번하고 2번. 그죠? 일부러 둘 다 해냈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복잡복잡 하면서 승강장도 비교 안 해보고 해보라고. 잘했지. 그죠? 3번에 잘 안 나오는데, 그죠? 타임라인 분석법으로 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4번에 피난안전구역 다 외워. 이건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반호시고 하면 되겠지. 그죠? 내가 이렇게 25점짜리 냈었을 때, 내가 할 말은 좀 아니지만, 개요에 목숨 걸지 말고, 공부의 순서를 얘기하면 다시, 자, 공부다. 공부. 25점짜리가 있어. 25점짜리. 서론, 본론, 결론 있겠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럼 우리가 1번,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라면, 본론을 죽으라고 해야 돼. 본론.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죽어라고 외워야 돼. 본론. 본론은 다 이해해야 돼.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하면, 본론 공부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조금 값심 얘기해요. 이런 방향성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라. 그 중에서 무조건 잊지 말아야 될 건 1번이에요. 1번. 1번 잘 적으면 합격해. 잘 적으면. 그런데 사람이 똑같이 복사기가 아닌 이상은 잘 적을 수가 없게 되고 구멍이 나. 그래서 약간 양념처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흐름으로 조금 조절해 주는 거지. 이해되나요? 1번이 허줍잖아. 1번이. 그런데 서론 잘 적고 결론 잘 적어. 백날 해도 합격 안 돼. 첫날 해도 합격 안 돼. 일단 무조건 여기를 주안점으로 두어야 돼요. 주안점으로 두면서
고민하라고. 왜 냈니? Why? 왜 이 문제를 냈지? 자, 25점짜리 2페이지에 보면 피난용 승강기 문제를 냈어. 왜 피난용 승강기 문제를 냈어? 첫 번째, 피난용 승강기 대상을 생각하면 돼. 몇 층 이상? 30층 이상인데 불나면 1층까지 젊은 사람도 탈출하기 쉽지 않지. 되겠습니까? 고층으로 심층으로 다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그래서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가 급속도로 죽고 있는 거지. 상승되고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어떻게 돼서, 자, 1번. all die야, 거의. 이렇게 써볼게요. 자, 고층. 고층은 층에 비례해서 죽어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십시오. 되겠죠? 그 두 번째.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니? 법은 위의 사항을 보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거. 이해됩니까? 그 세 번째. 대한 도입돼 있는 현재 진행 중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지. 보자, 이렇게. 그 알아본 내용을 멋지게 적어. 자, 본론. 잘 적었어. 묻는 것 꼼꼼하게 다 묻는 순서를 다 적었어. 자, 본론 다 적었어. 결론이야. 자, 1번. 고층에 불나니까 많이 죽는 실정입니다. 예요. 이해됩니까? 고층에서 많이 죽는 실정. 법도 마찬가지고 1번으로 가,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2번.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람이 좀 더 살겠어. 좋지. 3번. 아직도 왜? 나머지는 죽어. 나머지 죽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죽는 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불안나게 하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실제 피난용 승강기에서 쓸 때 탈출이 제대로 되는지 공학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지. 공학적.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 명 결말을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게 끝이라. 열 세팅. 근데 중요한 게 뭐? 예. 내가 무슨 만담꾼이라서 이런 흐름 엄청 잘해. 얘가 좀 미흡해. 그럼 점수는 고정이야.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시험 치고 나오면 뭐랍니까? 내 암기가 부족하네. 원래 부족했어. 지금 치니까 더 알아진 거지. 내가 이걸 못 적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거짓말은 좀 지어내는데 거짓말만 자꾸 넣는 거야. 얘기해보세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면 잘하는데 거짓말은 나도 잘해. 사기는 나도 잘 친다고. 사기 안 치는 게 중요해. 사기 안 치는 거는 여기 가 있어야지. 여기에 지금 사기를 막 치고 앉아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위아래를 막 꾸며.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뭐 자꾸 이거 엉뚱한 것부터 먼저 손을 대. 이걸 다 하고 비워도. 내가 지금 개요를 못 짜. 개요를 왜 짜? 개요를 그만 짜. 본론을 외우고 짜. 안 늦어. 시험에 똑같이 6개월 공부하러 와서 시험 치잖아요. 흐름을 잘 적은 사람과 본론을 잘 적은 사람은 판이하게 점수가 차이 나요. 심지어 심각한 형태는 40점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 흐름은 좋았는데. 자기 생각이야. 그 흐름을 왜 자꾸 좋게 하냐고. 본론을 튼튼하게 안 하고. 본론을 업. 이게 된 사람은 흐름을 논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논하면 돼. 내 비상피난 순간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답을 적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적는 게 훨씬 더 낫네라고 바꾸는 거지.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흐름을 잡지 마, 자꾸. 그리고 순서대로 정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 1번, 2번, 3번 하세요. 고민을. 2번 하고 내가 이렇게 적으니까 내가 이게 좀 아쉬운 것 같더라라고 적고 그 다음에 개요를 생각해 보라고. 자꾸 이 문을 자꾸 높이지 마. 왜 자꾸 문을 높여요? 응? 뭐하고 똑같습니까? 집을 털러 갔는데 입구가 너무 튼튼해. 그럼 그 입구를 딸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출입하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안에 뭐 들었는지를 보고 오라고. 그게 지금 중요하지, 이거. 심지어 이거 학원에 좀 흐름인데 서울에 서론 쓰지 마. 어느 순간만. 그렇지. 왜? 쓸데없는 걸 자꾸 고민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 거라.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적을까? 비워두고 나중에 쪼달리거나 이럴 때 그때 막 적으세요, 그냥. 큰 의미는 없어. 근데 그건 있지. 최상위 우리 합격권 레벨 가면 그런 거 하나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봐요. 그 시점에는 중요해.
그럼 상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그 디테일은 나중에 한다니까 지금부터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하고 앉아 있어야 될 시기에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한 거지. 여러분은 합격권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튼튼하게 계속하는, 유지하는, 말하는, 외우는 그런 습관이 자꾸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되겠죠? 1번 그렇게 하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번은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오면 하나만 적으세요. 2번. 25점짜리 2번. 이 비교 문제는 잘 돼 있는 놈으로 따라갈 거예요.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였었는데? 피상용, 피난용, IBC 기준. 어떤 확연한 차이가 있을까 하면 승강장 보는 창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도 좀 넣어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죠? 구조를 잘 보세요. 승강기가 있고 이렇게 있어.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주차장에 문이 2개로 돼 있는 타입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못 모르고 들어갔는데 연기가 가득 찼어. 죽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승강기 이용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해줘요. 이 승강기를 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상태 표시, 그리고 안에 있는 환경의 점검창 이렇게 해준다고. 왜 단순한 거 우리 안 하냐고.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지를 개요나 결론에 적으라고. 하라니까 너무 간단하더라. 그래서 지금 심의할 때 이 문은 유리창이 달려있는 방화문을 넣으라고 내고 있어요, 지금. 당연한 말이다, 그죠? 문 열고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들어가야지. 일단 들어가고, 죽는다고. 보자는 것이. 그렇게 한번 하면 되겠고. 오늘 문제필요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그 이유가 피난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번. 그래서 오늘 이거 다 외우고, 지금 쉬는 시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했던 피난층에서 대한 탈출구, 저 거리 기준, 그 피난층 외의 거 한번 적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